능히 일체법을 섭수하며 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능히 일체법을 발생한다. 그리고 도표 한번 보시면은 제법의 포섭과 출생을 해석하다 해놨지요. 예, 이래서 제가 뜻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각이고 깨달았다는 뜻이고, 둘째는 불각이다. 각의 근본은 진여심이요, 불각의 근본은 무명업상이 되겠죠. 각의 뜻을 먼저 설하는데 5단락으로 설해집니다. 소원 가그자는 위심체 이념이니 염상자가 등허공개하야 무소불변하야 법계일상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니 여차법신하야 설명본각이니라 하이고 본각의자는 대시각의설 이 시각자가 적동본각일세니라. 이른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체가 생각을 여인 것을 말한다. 심체가 우리 마음의 본체가 아주 잡된 망년 허망한 것을 다 떠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각이라고 한다. 깨달았다고 한다. 본심이다 이거죠. 생각을 여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계와 동동하여 생각을 턱 비우고 나면은 보화비지는 요 망년이요, 그 망년을 보신 화신을 다 떠나고 나면은 보아비진 요망년 그다음 뭐죠?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문 만리천이라. 법신은 청정에서 강무변하다. 그 얘기를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법신은 생각을 여인 모양 보아비진을 다 여인고 나니까 허공계와 동동하여 만리문 만리천, 구름 없으니까 저 만리 먼 하늘이 오직 하나의 하늘일 뿐이더라. 그래서 가끔씩 그 청강유수 청강월 뭐 이게 뭐 우회되노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 법계의 하나의 모양이다. 곧 이것은 열의 평등법신이며 이 법신을 의지하여 본각이라고 한다. 이 본각이 그렇게 강대무변하고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법계의 일상이니까 너무너무 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능언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허공이 저 우주 넓은 허공이 별도 공간도 얼마나 넓습니까? 공생대각중하니 정말 이 본각에서 대각에서 정각에서 원각에서 생겨진 것이다. 공생대각중하니 유루 여해 일구발이라. 그럼 우리 세상 살림살이라든지 온 삼라만상에 펼쳐져가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해 저 바다에 물거품 하나 일어나는 것 같다. 유림미진국토가 오직 이 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각경 얘기를 빌리자면 무변 허공이 저 끝없는 허공이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없는 허공 법계 하나의 일상 그죠? 그것이 무변 허공이 그것이 어디서 다 티 나오느냐? 각소 현발이니라. 원각에서 본각에서 진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곧 열애의 평등법신이며 이 법신을 의지하여 본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본각의 뜻이라는 것은 시각의 뜻을 상대하여 말하니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본각과 같은 것이다. 일어서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금방 앉아서 할까요? 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 모르시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이걸 설명하고 대학원생들 할 게 무엇입니까? 이건 뭐죠? 본각이다. 이 본각은 왜 본각이냐? 본래부터 본각이었는데 이놈이 뭐가 되겠죠? 어느 날 뭐 이거 설명할 것도 없죠. 무명이 덮쳐가지고 그죠? 무명이 덮쳐가지고 불각이 되는데 불각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비로소 뭘 잃었어요? 비로소 다시 깨닫고 나니까 이놈하고 어떻다? 그게 그것이구나. 이 본각인데 불각을 하면 이 본각에 대해서 시가 있고 시각에 대해서 본각이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시각이가 본각이고 본각이가
시각이다. 금속의 광석을 채취해가지고 재련소에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금을 뽑아내는데 그 금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뭐 갈고 닦느니 무슨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가지고 마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괜히 쓸 것도 없었는데 써가지고 자 그다음에 시각을 간략히 설하다. 자, 이 자비심이 묻어 나와요. 본각을 간략히 설하고 또 시각을 간략히 설하고 또 시각을 자세히 설하고 또 본각을 자세히 설하고 누가 있어서 이만큼 해주겠습니까? 책 이게 참 좋은 거라 사람한테 이만큼 몇 번 읽고 묻고 이러면 두드러 팰 거예요.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이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귀신은 책을 보면서 자꾸 이해하니까 1000번 봐도 100번 봐도 책이 말 안 하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면 금방 다 가르쳐 줬는데 또 이때 또 물어보고 한 1000번 물으면 어때요? 그거는 다비장 바로 가든지 그 수가 날 거예요. 시각을 간략히 설하다. 이런 데서 정말 자비심이 묻어납니다. 글자도 보세요. 몇 자? 넉자로 톡 떨어지게 해놨잖아요. 함경도 분석해보면 다 넉자로 떨어지게 해놨거든. 앵간한 거 빼고는. 능경도 말할 것도 없고 건강경도 그렇죠. 넉자로 탁탁탁 여시 아문부터 시작해서 딱 보면 거의 넉자로 떠나놨어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리듬감이 있거든. 읽으면 그를 리듬감. 그때 뭐 이렇게 생멸적인 현상이긴 하겠지만 리듬감이 있으면 리듬이 부드럽게 사람이 이렇게 흐르르 음악도 좋은 거 눈으로도 이렇게 좋은 거 물길 치는 거 보든지 사람 춤추는 거 보든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리듬이 있잖아요. 소리를 들어도 리듬이 있거든. 그 리듬을 타면 뜻도 리듬이 있다고 이렇게 맛도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맛 쓴맛 이렇게 구조가 맞아야 되거든. 그런데 되게 짜든지 되게 소태 같은지 뭐 이게 되게 달든지 이래 보면 사람이 신경질 나잖아요. 그 리듬이 없는 기라. 그래 글을 읽을 때도 이 리듬이 있어요. 읽으면은 사람이 보들보들해지고 솜사탕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라. 제가 이렇게 억색이 생겼잖아요. 강사라도 안 했으면 완전히 그 저기 백전 같아. 근데 해보니까 사람이 그래 강경하고 이런 것들이 삼매로 가는 길도 열리고 집중해서 읽으면 3시 가야 되는지 5시 가야 되는지 묵도 가든지 낭도 가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리듬이 있으면 더 좋다 이거예요. 속으로 읽어도 리듬이 타고 들어가니까 한번 익혀지면 시각 의자는 본각고로 이유불각이며 불각고로 설유시각 아니라. 시각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본각을 의지한 까닭으로 불각이 있으며 불각을 의지한 까닭으로 시각이 있다고 말한다. 뭐 설명할 것도 없구만 앞에 다 했네. 그 다음에 시각을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설한다. 우이 각 심은고로 명구경각이요 불각 심은고로 비구경각이니라. 차의 운하오 또 마음의 근원을 깨달은 까닭으로 구경각이라 하고 마음의 근원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구경각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뜻이 어떠냐? 구경각이 아닌 건 뭐부터 나옵니까? 불각, 상사각, 수분각 그렇게 나왔죠. 아까 도표하면 이렇게 거꾸로 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도표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정통으로 배우신 거고 왜 그런 거 하니까 귀신은 순서도 그렇게 돼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치는 수행의 점차 단계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 범부인은 각지 전념기약고로 능지 후념하야 연기 불기하나니 수부명각이나 적시 불각고니라. 예컨대 범부들은 먼저 앞에 생각에 악을 일으킨 것을 깨달은 까닭으로 나중 생각을 능히 거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비록 또한 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곧 불각인 까닭이다. 그렇죠.
불각으로 해서 앞 생각 항상 악한 생각 이렇게 했다가 뒤에 생각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끝이고 생각을 없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아직 그 없앤다는 멸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각이라고 한다.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 가지고 나쁜 짓 안 했다고 그때 깨달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깨달은 기고? 그거는 깨달아도 깨닫지도 못한 것이다. 양심 선언해도 그거는 여전히 불각이다. 그럼 상사각은 한번 여기 상사각을 정득한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불각이라고 봐야 돼요. 불각이. 상사각은 이제 무상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발심하는 사람들. 이성간지와 초발이 보살 등은 각의미하야 여무이상이라 이사추 분별. 그것도 잘 꺼내 읽어야지. 이사추 분별이라면 안 됩니다. 이사추 분별 형착상고로 명상사각이 거기도 명상사각이 아니고 뭐죠? 명상사각이요. 그렇게 한문은 잘 꺼내 읽어야 아버지 가방에 안 들어갑니다. 예컨대 이성간지와 처음 발심한 보살들은 생각에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어.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생, 주, 이, 멸, 그죠? 생각에 달라지는 모양이 없다. 거친 분별에 집착을 하는 모양을 버린 까닭으로 상사각이라고 한다.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덮여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분각이라. 수분각은 십지보살을 수분각에 배대를 합니다. 사면배설을 앞에 상사각에 배대를 합니다. 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 엇비슷할 사자. 서로 상자의 사자는 무슨 사자죠? 정확하게 사이비 사자입니다. 사이비 아시죠? 갓 사이비 한문을 쓰면 사이비. 뭐 사자인가요? 사이. 한문을 이렇게 쓰죠. 비슷한 것 같지만 however 아니다. 이 상사각을 흔히 사이비각이라 합니다. 그죠? 예. 수분각은 왜 수분각이라 하냐라면은 상사각은 꿈속에서 돈을 받든지 꿈속에서 좋은 꿈을 꿔가지고 뭐 왕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하면은 수분각은 현재의 눈을 뜨고 본 겁니다. 현재 눈을 뜨고 조금이나마 10분의 1을 보면은 초지, 10분의 1을 보면 이지, 그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8부 능선 넘어가면은 무생법인을 얻는 색자재지, 부동지가 되고 구지는 그 심자재, 집지는 법운지라고 이렇게 하죠. 그 수라고 하는 거는 따른다는 말이고 부는 무슨 분자죠? 분수할 때 분자. 몇 분의 몇 분의 몇. 자기가 역량만큼 실제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수분각. 여기서부터는 견도분. 이게 상사각이라고 하는 건 자량입니다. 도를 닦을 수 있는 양식 정도고 그 양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정도가 한 숟가락 처음 뜰 때가 견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견도 두 숟가락 먹으면 두 숟가락만큼 배부르고 세 숟가락 먹으면 세 숟가락만큼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수분각이다. 예. 그리고 열 숟가락 먹으면 뭐라죠? 십시일반이라. 열 숟가락이면 밥 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자, 수분각. 법신보살 등은 각의염주하야 염무자상이라 이 분별추염상고로 명수분각이라. 예를 들자면은 법신보살들은 생각에 머무는 것을 주상을 깨달아서 생각에 머무는 주상이 없다. 거친 생각을 분별하는 모양을 여인가닥으로 수분강이라고 한다. 우리 생각에는
미시한 생각도 있고 거친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여기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죠. 그다음에 구경각을 밝히다. 생상.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얘기겠습니까? 부처님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살 여보살 지진에 만족광편하야 일념상응하야 각심초기에 신무초상이라 이 원리미세연구 덕견심성하야 심적상주일세명 구경각이니라 시고로 수다라에 설하사대 야규중생이 능간 무념자는 저기향 불지고라 하니라. 예컨대 보살지는 어디입니까? 범부지에서는 십신이요 보살지에는 십주, 십행, 십회양. 그게 이제 사면이 다 하고 그다음에 수분각에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그다음에 선해지, 법은지까지죠. 그 보살지가 수행할 만큼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방편을 만족하여 한 생각에 일념이 상응한다. 일념에 어떤 일념입니까? 본심에 착 달라붙어서 1.0강이 직조소야 하면은 만난진사가 임석언이라고 하는 우리 지문에 배운 구절이 있죠. 1.0강이 극락처럼 돼가지고 무념무상.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 스님께서 기신론 해석을 이렇게 놨습니다. 극락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극락이 무념이 즉시 극락이다. 왜 무념입니까? 생각이 왜 없습니까? 야야 망년 허망한 잡념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꼭 써놓으세요. 여기 한 생각이 상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념 즉시 극락입니다. 극락이 어디입니까? 무념 즉시 극락이라. 참 통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왜 무념입니까? 심념 왕생원이라. 완전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념 왕생 극락원이라. 퍼펙트하게 10분 100% 마음으로 극락을 생각했기 때문에 잡념이 없기 때문에 왕생한다 그러죠.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것을 심초기를 마음이 처음 일어난 것을 딱 깨달을 때 심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초상이 없다. 마음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론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업상이라고. 뭐라고요? 업상. 업상. 마음에 처음에는 모양이 정말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없잖은데 무명이 탁 덮치면은 마음이 생겨집니까? 업상전상 지상 현상 지상 업상 현상 지상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실막 꼬이는 게 아니고 사람 해도 꼬이는 거. 업상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업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한다, 기동한다, 조작한다, 그 위작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작업한다 하잖아요. 작업. 업상이 없다, 초상이 없다. 그럼 업상이 초상이 없으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무념 즉시 극락이고, 무념 즉시 열반이고, 무념 즉시 구경각이고, 무념 즉시 정각이다. 대충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터져 나오는 대로 수박은 수박대로 익어가고 사과는 사과대로 향기를 풍기고 익어간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단지 사과에 집착하고 수박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 이렇죠. 그래서 흔히 하기로 중지거래에 무추무거라. 우리 질문할 때 배웠죠. 대중이 오든지 가든지 따르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오는 사람 잡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말아라. 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심체 이념이라고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배웠죠. 기억 안 나세요? 심체, 마음의 본체는 뭘 떠나가 있다? 이념이다. 생각을 떠나가 있다. 좀 생각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하는 방법은 생각을 떠나려고 하면은 일단 망상이 번뇌하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싫어하면 운문사를 떠납니다. 먼저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는 운문사에서 생각이 떠났어 이랬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이념, 생각, 우문사에 완전히 생각이 사라진 사람은 무념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른 집에 가 있습니다. 다른 집에. 처음에는 싫어한다. 그 다음에는 떠난다. 떠나서 나중에는 없앤다. 나중에 없앴다는 생각마저 없앤다. 많이 들어와 봤죠.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 고진멸도.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사승제도 없다.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덕 열반도 반야도 없다. 이무소득고로 보살이 이제 행하는 바 행하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살지가 다 한다. 그러면은 한 생각에 상응한다. 상응하는 게 뭐냐?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라. 왜 그러냐? 본심대로 산다. 마음이 처음이라는 것은 모양에는 진짜로 마음 첫 모양이 생상이 없다. 누가 친절하게 그 생상 갈로 딱 해놨죠. 예? 아이고, 모를까 싶어서 그래 해놨습니다. 미세한 생각마저 아주 짜지부리한 미세한 생각마저 멀리 여인 까다고. 자 보십시오. 이 방바닥에 있는 먼지나 여기 얼룩진거나 물이나 이렇게 걸레나 빗자루 다 쓸고 닦고 다 하지만은 이 허공 먼지는 어떻게 닦아내고 실어내고 할 수도 없잖아. 이 허공 먼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런데 이 허공 먼지마저도 완전히 거쳐버리니까 그것을 진공이라 하고, 여기서는 일념이 하나도 중간에 격해서 막히는 것 없이 1점 영강 한 점의 영강 신령스러운 빛이 직조서라 바로 서방 극락세계를 비춰버렸다. 이게 이제 무념적시 극락이라고 하는 거죠. 미시한 생각마저도 멀리 여인 까다고도 마음의 성품을 봄을 얻어서 이게 이제 초견성에서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 뿌리 깊은 마음의 심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심성을 깨뜨려서 이런 부분에 읽으니까 막 눈물이 왈칵 정말 쏟아지.